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병설 미디어 고등학교 교장 김은주입니다. 일부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일부 강의를 복습해 볼까요? 이화미디어고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1강에서 어떤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하는가를 함께하는 시작하는 마음, 2강에서 학교 알아가기란 제목으로 이화미디어고의 교훈을 통해 학교의 교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3강에서는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위해 생활지도의 목적과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모두가 걱정하는 성적 관리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강 2화에서 생활하기에서도 제가 기본 생활 습관 지도를 강조했는데 공부하기도 역시 기본이 중요합니다. 공부하기의 기본은 바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듣는 것입니다. 특히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 순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첫째 잘 듣고, 둘째 들은 내용을 이해하고, 셋째 이해한 내용을 암기하는 것입니다. 아예 집중해서 듣지 않거나 듣기만 하고 이해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무조건 암기만 하는 것은 성적 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지도는 정규 수업 시간이 기본이고 여기에 방과 후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플러스 됩니다. 물론 방과 후와 야자는 희망하는 경우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화의 방과 후는 이렇게 운영됩니다. 먼저 강좌를 개설하여 신청을 받고 신청 학생이 모이면 방과 후가 편성되어 운영됩니다. 신청자가 너무 적은 경우 강좌가 개설되지 않고 방과 후 비용은 수강생 수와 수업 시수로 책정되는데 각종 지원금이 제외된 금액만을 내시면 됩니다. 야자는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한 방역 지침에 따라 제한된 시간에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화에서는 거리 두기가 가능한 개방된 공간, 현재 도서관에서 사전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걸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음과 같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체적인 목표. 자기 자신이 실현 가능한 단기 목표부터 정하고,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고 외우는 순서를 잘 지켜 공부해야 합니다. 이때 들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져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습도 복습도 다 필요하지만 그날 배운 것을 그날 복습하는 것만이라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다 생긴 것이 다르듯이 각자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이 다 다릅니다. 1등한 친구를 그대로 따라한다고 1등할 수 없고 성적을 올리려면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야 합니다. 쓰면서 하는 법, 말하면서 하는 법,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법, 남에게 설명하면서 하는 법 등등 다양한 공부법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시도해보고 내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노력은 잘하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화의 교육활동은 모두 진로 맞춤형으로 운영됩니다. 물론 진로를 탐색하는 1학년 때는 가능한 다양한 활동에 참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로 선택 후에는 선택한 진로에 맞추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과 후, 체험, 동아리 활동 모두가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실력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이번 체험 활동은 내가 신청할 수 없는가? 이거 차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로 간혹 항의하시는 학부모님이 계십니다. 이화가 좋은 취업과 진학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이화 선배들의 진로 성과에 대한 장기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진로 상황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진학자에게 필요한 스펙, 취업 분야에 맞는 체험과 동아리 활동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지만 계획 없이 아무거나 신청하거나 무리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신청하면 실질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데 어떤 도움도 될 수가 없습니다. 방정식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미적분을 배운다면 그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이화에서는 1학년을 대상으로 배움이 느린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화는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지속적인 학습 지원을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려면 해당 학생이 신청하고 성실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담임 선생님을 통해 제안을 받으신다면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제대로 지원받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과목별로 소수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1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단기간에 성적이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학습에 흥미를 갖고 학교 생활을 즐기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부모나 교사는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성장을 기다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은 모두가 자녀의 성적이 우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선 내 아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학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어떤 과목을 잘하는가? 공부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부모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지만 학생을 제대로 도와주기 위해서는 학생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나친 기대를 갖거나 반대로 자녀를 무시하는 태도는 가장 큰 도움을 주어야 할 부모가 오히려 성장의 걸림돌이 되게 합니다. 욕심보다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머님은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자 강남의 입시 컨설팅 학원에 가서 많은 돈을 주고 대학 잘 가는 방법을 배우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무엇에나 전문가가 있기 마련인데 이화에서 대학 잘 가도록 취업 잘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전문가는 바로 이화의 선생님들입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특성하고 진학과 취업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통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학 후 IM스쿨 앱을 깔고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시면 매일 핸드폰으로 가정통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앱과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주요 행사들을 파악하고 학생이 참가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 모두 같은 목표를 갖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여 각자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이화 공동체 안에서는 갑도 을도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해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 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와 먼저 이야기해야 할까요? 당연히 담임 선생님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학생과 가장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학생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통해 학생의 상태를 먼저 진단하고 기본적인 문제를 상담하게 되면 상황에 맞는 전문 선생님, 진로 전담교사나 심리 상담교사, 관련 학과장 등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상태가 심각하다면 외부 전문 기관과 연계된 심리 치료도 가능합니다. 내 딸이 가정에서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학부모님은 잘 모르십니다. 내 아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님도 많습니다. 문제를 무시하거나 감추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일과 후 연락은 자제해 주시고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화 연결이 쉽지 않으니 문자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3월 입학까지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연간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독서가 꼭 필요합니다. 지난 12월에 이미 권장도서 목록을 주었는데
그 책들부터 꼭 읽도록 해야 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능력은 사고력과 이해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공부의 기본이 됩니다. 특성화고라도 국영수는 기본 교과로 중요합니다. 특히 성적에 자신이 없다면 중학교 교과서를 다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습보다 복습 기억하시죠? 좀 더 욕심을 갖는다면 취업 필수품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교과가 컴퓨터를 활용하므로 ITQ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이 입학 후 학교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학년 때부터 일부 교과목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난 수학을 버렸어. 난 영어를 버렸어. 그건 아마 버린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겠죠. 이렇게 한 과목씩 버리다 보면 자신의 진로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결국 진로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난 내 꿈을 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디자인을 해도 수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취업을 해도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교육과정을 고루 열심히 하는 학생이 보다 많은 성취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김현수 선생님의 책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입니다. 이분은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로 유명하신 분인데 마음이 아픈 청소년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난 2020년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준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신입생의 고등학교 생활은 코로나와 함께 시작할 것입니다. 이 책은 학생의 입장에서 느끼는 코로나의 위협과 공포, 가정과 학교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나아가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이 갖게 된 트라우마가 있답니다. 첫째, 사회적 단절로 인한 외로움 트라우마입니다. 10대에겐 부모보다 친구가 더 간절한데 친구를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둘째,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손 씻기 등과 같은 위생 수칙에 대한 잔소리를 매일, 매시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이야기지만 아이들에겐 너무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셋째, 수시로 바뀌는 학사 일정으로 생기는 혼란과 불편함이 짜증을 유발했고, 넷째, 아무것도 한 것 없이 1년이 지나간 것에 대한 공허함을 느끼고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갇혀 지내면서 넷플릭스 드라마 보기, 게임, 유튜브,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등이 트라우마가 되었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김현수 선생님이 제시한 백신은 다음과 같은 5가지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떤 부모님은 친구 역할을 대신 해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친구가 될 수 없고 대부분 갈등이 깊어지고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가족에게 인정받고 자신의 존재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에게 자신이 부정적으로 인식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를 위해 안전하게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잔소리보다 칭찬과 선물로 격려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잘한 부분에 대해 칭찬하고 하여서 자존감을 높여주고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생활 규칙 등을 정한다면 코로나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니? 엄마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 정말 괴로웠겠구나. 오늘부터 아이들에게 공감해주는 부모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2화에서 멋진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학년도 우리 학부모님 모두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귀한 딸들 2화에서 행복한 3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